아 마이크 한번 해보죠. 옆. 하. 뜨님 다시. 옆. 어? 안 들어가나요? 마이크 껐나? 제가 중간에 껐습니다. 하하. 전기세는 중요하니까요. 재녹음 비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뭐 2초 정도야. 네네. 네, 2025년 2월 22일 13시 06분 오후 1시 6분 지나고 있고요. 큐레이븐 5번째 에피소드 러닝타임 진행하니까 좋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큐레이븐의 호스트 어디영좀의 영원한 깍두기 이분이고요. 깍두기 치고는 많이 나왔잖아요. 알이 굵은 깍두기 석박지, 석박지 총각김치. 석박지. 어디영좀의 총각김치. 순무김치. 예. 강화 순무김치 맛있죠? 네. 네. 제 부모님이 강화 출신이어서. 아 진짜요? 네. 자, 우리 오이소박이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데 강화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기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전 몰랐는데 순무김치를 전 모두가 먹는 줄 알았는데 예. 제 와이프는 순무김치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저 근데 이름만 들어보고 저도 자주 먹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은연중에 저도 알기만 했겠으나. 알지 먹어본 적 없어요. 그 총각김치랑 비슷한데 향이 좀 세죠?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셉니다. 그 미국 무 같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는 향이 별로 없는데. 없죠. 네, 근데 그 뭐 약간 미국에 있는 그 레디시 약간 적색 무 같은 그런 거 약간 그런 건가요? 보라색 무로 전 머리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디 영좀의 짜사이 짜사이 듀입니다. 듀시고 듀님. 네. 자, 그쪽으로 한번 갔군요. 저도 해야 되네? 해주셔야죠. 큐레이븐은 무엇입니까? 저는 큐레이븐의 회방꾼. 회방꾼. 잔소리꾼. 잔소리꾼 좋죠. 큐레이븐의 야당. 그쵸. 야당. 네, 큐레이븐의 견제 세력.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빌바오입니다. 네, 듀님 빌바오님 오늘 자리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큐레이븐 녹음하기 전에 브루탈리스트를 녹음을 했는데, 네. 브루탈리스트의 그 상영 시간이 3시간 35분 정도 됐잖아요. 네, 335 모여서 보라고 335. 그런 거였나요? 네. 그랬군요. 그럴 때는 저를 쳐다보지시는 못하고 하시네요. 동의를 이제 이브님 쪽으로 구하면서. 진행자가 이브님이시니까. 진행자에서 보나 봐요. 지금 시간도 몇 시예요 지금? 1시 넘었잖아요. 네. 이브닝이다. 네. 그럼 한신데 이브닝은 좀 여기가 조만간 뭐 시선이 갈 곳이 없어질 것 애프터눈 같거든요. 이브닝. 여기가 뭐 백야가 있는 뭐 노르웨이도 아니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는 동지가 있는 날도 한창 밝을 때죠. 오후 1시를 이브닝으로 여기는 국가면은 거의 뭐 달나라인가요? 어떤 뭐 과학적 현상, 우주에서 뭔가 과학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대가 뒤틀렸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3시간 35분 정도 됐는데 아마 극장에서 이 정도 러닝타임의 영화를 보신 지가 저 반지의 제왕 이후로 아바타 2. 그렇죠. 아바타. 재작년에 아바타 2, 작년에 플라워 킬링문. 그렇죠. 오펜하이머도 있었고. 오펜하이머. 3시간이 넘는 영화. 오펜하이머 길었죠. 근데 뭔가 인터미션이 확실히 있으니까 좀 더 긴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튼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했는데. 그 반지의 제왕 새 시리즈 다 나왔을 때. 그제 그 이벤트로 막 밤새서 반지의 제왕 연속 상영했죠. 1, 2, 3편 다 보기. 559분. 네. 러닝타임. 3편이 한 4시간 되지 않나요? 확장판. 저는 그거 저 극장에서 보다 죽는 줄 알았어요. 못 보죠, 그거는. 끝이 안 나. 그거 저 엄마랑 봤는데 네. 이제 저희 엄마 세대는 사실 판타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상당히 힘들어하셨죠. 아무래도. 그래서 끝난 줄 알고 한 3번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의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언제 끝나나 하면서 뭔가 끝날만 하면 또 안 끝나고 이제 적들 다 잡았으니까 끝났겠다 했는데 반지의 제왕 보면 에필로그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3편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곤욕스럽게 봤다.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옛날엔 또 영화 티켓이 그 러닝타임
끝나는 시간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요즘 써 있나요? 요즘엔 다 써 있죠. 뭐 10시에 끝나면 뭐 11시 58분에 끝난다 뭐 이렇게 끝나는 시간대까지 써 있는데 요새도 지루 티켓 다 모아요? 전 모읍니다. 저는 모으다가 요새 좀 덜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종이 티켓보단 가치가 좀 떨어져서 러닝 타임 얘기를 하게 돼서 아무래도 브루탈리스트가 상영 시간이 좀 길었다 보니 이 상영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기획 좋았습니다. 이 본편과 연계성. 예. 네. 상영 시간이 좀 특별한 영화다 보니까. 오늘 크레이븐을 뒤늦게 녹음하는 이거였군요. 예, 좀 그쵸, 아무래도 상영 시간에 관련된 후일담 같은 토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녹음 순서를. 그러니까 그 앞에 상영 시간 본편으로. 얘기 좀 짧게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눈치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본편이 도래했기 때문에 한번 러닝 타임에 대해서. 저는 큐레이븐이 항상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요? 정말로?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러닝 타임에 대해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콘텐츠와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도 역사가 있나요? 있죠. 네. 왜냐하면 또 영화의 역사와 또 맞물려서 생각을 모든 해볼 수 것은 있기 역사가 때문에. 있죠. 예. 그 영화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최초로 나왔을 때 그때 러닝 타임은 15분이었습니다. 그 영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을 이제 릴로 한번 이제 감잖아요. 한 통. 네, 한 통. 그 한 통의 길이가 15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그렇죠. 게 정해지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반강의 크기 때문에 2시간이 되는 것처럼 네네. 만약에 인류의 반강의 크기가 더 컸다면 3시간이 됐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때는 그 필름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15분 정도로만 제작을 됐었습니다. 그런 영화 뭐가 있죠? 15분짜리? 최근에 그 손석구의 밤낚시.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디지털 촬영이라 사실은 요즘 영화들은 그게 그러니까 15분 얘기할까 그 얘기 한 가지 15분. 또 누가 또 릴 돌려가지고 촬영 옛날 그 얘기 하냐 내가. 저는 이때 영화를 얘기하시는 달나라 여행 이게 15분이죠. 그런가요? 네. 검색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군요. 그런 같이 식으로 채워가는 따지면은 콘텐츠여서. 저기 루미에르 형제 열차에 도착 이런 것도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15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건 한 30초. 홍상수가 명작으로 뽑는 항구에 도착한 배 이런 항구를 떠나는 배 있어요. 한 10초 됩니다. 명작이네요. 명작입니다. 쇼츠네요. 쇼츠에서도 쇼츠 오브 쇼츠네. 또 항구가 또 네. 되게 영화와 관련이 있죠 또. 항구 도시와 영화의 상관관계 이런 거. 제가 칸 얘기하려고 산. 했어요 저는. 또 산으로 가나 했거든요. 베니스. 또 남부 여행 하나 했는데. 아니. 저는 인천 항구. 네. 인천도 좋죠. 또. 인천 영화 있나 인천에? 인천 영화요? 인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천. 알죠. 인천 스텔라도 있고. 인천 스텔라도 있고. 네. 15분으로 그래서 맞춰지다가 이탈리아 영화인 쿠오바디스라는 작품이 1913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영화가 있구나.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쿠오바디스? 라틴어로 예수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어 어디로 가십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해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할리우드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먼저 1913년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게 120분짜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트도 막 엄청 짓고, 그러니까 지금의 블록버스터처럼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영화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상영될 때도 원래는 영화들이 보통 그냥 허름한 시설에서 상영을 했다면 이 쿠오바디스는 미국에서 상영을 할 때 공연장, 극장 이런 데서 상영을 해가지고 뭔가 되게 특이한 이벤트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계에서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제 1915년작 국가의 탄생인데 이게 195분이에요. 네, 이게 그 북부 남부 간의 전쟁이 있었던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이게 195분짜리가 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흥행도 엄청 잘 됐다고 합니다. 195분이면은 브루탈리스트랑 같네요. 브루탈리스트 거의 비슷하죠. 215분이구나. 네, 거의 비슷하죠. 러닝 타임이.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은 거의 아바타급의 흥행을 했다고요. 그 당시. 또 남북 전쟁 소재니까. 네.
미국의 그 남북 전쟁에 대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얼마나 영향이 재밌겠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6.25 전쟁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태극기 휘날리며 보는. 예.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거는 6.25에 대한 입장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죠? 불법 남침. 불법적 남침이다. 네네네. 큰 틀에서 해석이 똑같잖아요. 근데 남북 전쟁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면 그 미국 남부의 보수세가 이제 어디서 오느냐부터 어, 출발해서 뭐 이런 게 있죠. 네. 좀 그러니까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이게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과 좀 비슷할까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겠네요. 이게 시빌 내전이다 보니까 음. 우리 민족 내에서 어떤 그쵸, 갈등 그쵸. 양상을 띠고 있냐 예, 예.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봐야겠군요. 예. 네. 그래서 1910년대에 그런 좀 긴 러닝 타임의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로 평균 러닝 타임이 시간이 갈수록 좀 뭐 이렇게 부침은 있긴 했지만 네. 지금의 약 2시간 정도에 딱 맞춰진 것 같아요. 이제 60년대에는 길어지고 80년대에 다시 짧아지고 2000년대에 다시 길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2시간 이내로 네. 돌아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2시간이 적정 러닝 타임일까? 아.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뭐 누구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어떤 보고서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다만 네, 우리가 저는 요거 이게 인류의 생체 리듬과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하거든요. 것도 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학교나 직장이나 보면 대부분 시간을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긴 하는데 오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오전 그다음에 오후 이른 오후 뭐 이렇게 3시 전으로 한번 나누고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의 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좀 보편적이지 않나. 그 사람들의 행동의 시간 단위가 예, 이제 예. 그쪽 2시간으로 일단 그런 세팅되어 게 있기 좀 때문에 네네. 뭔가 하나에 몰입했다가 깨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구분 짓는 게 두세 시간이 적당하지 않나. 네, 뭐 한 그쵸. 시간은 너무 짧고. 우리 보이는 동양 문화권도 사실은 그 시간 단위 나누는 게 2시간이잖아요. 와, 그렇죠. 예. 자신이 11시부터 네. 1시고 뭐 예. 축신은 1시부터 그, 3시고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그 영화 러닝 타임의 형성 원리와 좀 비슷한 게 그렇죠. 대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은 2시간 안짝에서 끝나고 네. 아마 이제 지금 블록버스터들이 조금 그 러닝 타임이 길잖아요. 최근에 뭐 아. 듐도 그렇고 007도 그렇고 그런 게 아. 이제 그런 액션 시퀀스들이 첨가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주 이야기를 덧댈 수 있는 화려한 빌드업 장면들이 한 3-40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닝 그 그렇죠. 이야기로만 치면 2시간으로 충분히 압축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래서, 말씀 그거보다 저는 모텔 상통하는 게 대실 있는 것 얘기를 하고 같습니다. 싶었는데 이렇게 어. 두 분들이 그래 좋아하지 상통하는 게 이런 있는 것 것도 같아요. 좋아하지 않나 아니죠, 봐요 이 아니죠. 두 이제 분은. 모텔에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쵸. 예. 3시간. 이런 거 안 받아 네. 이런 쪽은 좀 안 받아줘. 전 예전에 제 기억에 4시간 아니에요? 저는 4시간도 저는 있어요. 지금 받아줬다고 어. 생각을 했는데 4시간짜리도 예. 있어요. 종로는 4시간, 시초는 3시간. 신촌은 더 그쪽이 막 인구가 젊은 인구 많다 보니까 좀 빨라나 보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젊을수록 오래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려야 되니까. 그 네. 그 말씀하신 저거 그래서- 상영관 빨리 돌려야 된다는 그 얘기. 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원리가 똑같거든요. 아마, 모텔 대실이나 상영관 돌아가는 타임이나 사실 똑같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면 청소해야 되고 네. 네. 그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널브러져 그러니까, 있고 뭔가가 널브러져 있고. 너무 이제 그 영화가 길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한 타임 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 저도 2시간이 왠지 극장의 로비와 뭐 여러 가지 극장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보통 뭐 우리가 10시에 극장 오픈을 9시 10시에 극장 오픈을 한다 치면 최소 그래도 뭐 6-7번은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용 시간이 길면 막 6번밖에 못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브루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 한 편씩 틀 수 있는 거를 한 번밖에 못 트는 거니까. 그렇지. 다른 영화의 한 2배 정도 되니까. 네, 100분짜리 2편 틀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지금 브루탈리스트에게 한 번 소요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수요의 또 그렇죠. 측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디렉터스 컷이 따로 있는 이유가 감독은 그냥 영화만 생각하면 솔직히 한 뭐 2시간 반 해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상영관 쪽에서 싫어한다. 박스오피스도 고려를 배우사 해야 싫어한다. 되니까. 그러니까 더 예. 잘라야 된다. 이러면서 네네. 이제 거기 이런 문제 때문에 비극이 생긴 게 그거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이런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많이 근데 2시간을 개인적으로 맞추다 저는- 보니까 날라가게 되고. 아 스코동은 너무 감독판을 남발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이제 지금 얘기는 아니니까. 네. 네, 뭐 적절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극장의 요구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발전도 조금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극장 콘텐츠들이 텔레비전을 경쟁 상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럼 텔레비전과 우리가 뭔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영화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좀 더 어드벤처함을 강조하자. 라고 해서 이제 일때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 뭐 그렇죠. 10개명, 커다란 뭐 거. 배너 이런 그 사극들이 긴 사극들이 등장을 해서 평균 러닝 타임이 좀 확 늘어난 측면이 있고, 한국에서 뭐 연산군 이런 거.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연산군. 연산군. 오늘 올해 오인천도 나오고 참 오랜만에 아마 그 이덕화 씨가 했던 연상인가요? 네. 네. 그 정도. 연산군. 알고 보면 또 이덕화 아니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는 비디오가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 비디오가 비디오 하나에 한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를 녹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 여기 한 편에 담기는 게 중요하니까 초창기 테이프는 그거밖에 못했군요. 테이프는 원래 그거밖에 맞아요. 못했어서 이제 타이타닉이 3개인가 그랬어요. 3개인가 4개인가. 전 2개였던 두 개였어요? 것 같은데? 예, 보통 한 100분짜리 2개로 해서 편집이 아. 되죠.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좀 러닝타임을 줄이자. 그리고 또 TV가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TV의 판권을 팔면서 얻는 또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 TV 편성을 고려했을 때 2시간이 또 적당한 그쵸. 측면이 있어서 음.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러닝타임을 줄이는 게 맞겠다 해서 또 줄여진 측면이 있었고요. 2000년대에는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게 제작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같은 것도 예전에는 필름 다 붙이고 뭐 필름을 또 겹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디지털로 그거를 이제 다 작업을 할 수 하드웨어 있어요. 가지고 했죠 편집을. 네네. 근데 지금은 다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이제 연출하는 입장에서도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 편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떤 분량으로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량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관객들의 또 수요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이내로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흥행한 작품들 탑10 평균 러닝타임을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시간 50분 쪽으로 줄었더라고요. 아마 그 범죄도시의 영향이 있지 않나. 범죄도시도 영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들도 그렇고 다 이제 애니메이션들은 다 100분 이내에서 그렇죠. 러닝타임이 맞춰지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미국에서는 흥행 탑10에 있는 영화 러닝타임의 평균이 2시간 20분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의 또 선호와 우리나라에서의 선호가 또 다른 수도 있겠다. 러닝타임에 대해서. 미국엔 범죄도시가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긴 호흡의 영화들이 좀 많이 이렇게 흥행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네. 그리고 관객들이 이제 짧은 컨텐츠들을 워낙 많이 보고 또 선호하는 장르 자체가 예전에 뭐 SF나 그런 판타지나 역사물보다는 요새는 어떤 스릴러나 코미디가 아무래도 뭐 분량을 굳이 길게 잡지 않아도 그 적은 시간 안에 재미의 타점을 확 높여야 되는 측면이 호러 있기 같은 때문에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작년에 이제 영화 그 선호도 조사를 보면 관객이 가장 선호하는 러닝타임 시간대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약간 2시간 반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이야기가 좀 풍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개인적인 장르 선호가 사실 저는 사극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충분히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긴 영화를 좋아하는데 선호 장르에 따른 선호 러닝 타임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진짜로. 이제 코미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순간순간의 그 포인트들이 중요한 영화다 보니 또 긴 호흡을 가져가면 관객들이 오히려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예. 그치만 또 2시간에 꼭 영화나 관객들이 매여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상업 영화들 요새 보면 뭐 007 최근 작품도 2시간 한 43분 됐고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도 거의 2시간 40
43분 정도 됐었던 것 같고 듄도 두 편 다 2시간 35에서 40분 정도 됐고 네. 네, 뭐 최근에 뭐 3시간 넘는 작품들도 많았으니까요. 네, 오펜하이머라든지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좀 들이는 작품들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예.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이 그쵸. 들더라고요. 좀 그 영화의 어떤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영화의 특성에 맞춰서 좀 러닝 타임이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관객들도 시간에 딱 그 2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만의 컨텐츠 소비 시간을 만들어가는 방식의 또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연속 상영이라든지 몰아보기 뭐 이런 게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IMF 때 처음 이게 시도가 됐다고 해요. 영화 연속 상영이. 그러니까 한 편 값에 3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밤 시간대니까 좀 더 상영할 수 있는 장르의 폭이 넓어져서 뭐 여고괴담, 뭐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상영하는 행사가 되게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 극장과 연속 상영 문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때 하더라고요. 또 밤샘이 또 젊은이들의 하나의 그 문화 코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그 형 누나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중고등학생 이럴 때 대학생이던 막 학번으로 치면 막 00 학번에서 한 03 이 정도 그 정도 학번들이 이제 그러니까 새천년에 들어온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색깔을 많이 입혔고 그 시대 젊은이들한테. 근데 뭐 거기 중에 뭐 핸드폰 보급이 막 이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 뭐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많이 있었던 이벤트들이 밤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밤새서 영화 보기, 맞아요. 밤새서 게임하기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밤샘이라는 어떤 환타지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었죠. 대학생들이 되면 밤새서 놀 수 있구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있죠. 그게 기억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밤을 보낼 수 있는 문화를 또 젊은이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때는 술을 엄청 또 처음 마실 때라서 예. 술과 함께 가는 뭐 네네. 그런 거 있었죠. 뭐. 그래서 아마 매니아들이 또 이 심야 상영 이벤트를 많이 즐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 몰아보기라고 해서 예. 지금은 뭐 워낙 뭐 몰아보기가 뭐 좀 많이 보편화된 소비 방식인데 OTT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죠. 예, 몰아보기. 예전에 그 2006년도 한 6월쯤인가 그때 이제 OCN에서 CSI라고 미드의 또 있죠. 전설이죠. CSI. 네네. CSI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런칭을 하게 됐을 때 그 전 전날에 시리즈를. 예, 그 CSI 런칭 전날에 24시간 동안 CSI를 틀어보자. 주요 에피소드를 베스트 에피소드만 해가지고 CSI 데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OCN에서 CSI를 쫙 깐 거예요. 그게 처음 몰아보기 시작이었어 우리나라. 케이블 TV가 케이블 처음이군요. TV가. 네. 예. 근데 그게 반응이 2%가 나온 거예요 시청률이. 와, 케이블인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케이블 시청률이 조금 올라가서 이게 약간 무뎌질 수 있는데 시청률 2%가 어느 정도였냐면 응답하라 1997 있잖아요. 응답하라 1997 2010년대 초반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게 목표 시청률이 2%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지상파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반응이 좋았냐면 이때 MBC에서도 CSI를 하고 있었거든요. MBC CSI도 시청률이 올라갔었어. 같이. 그러니까 이게 몰아보기 하면서 좀 파급 효과가 세가지고 모든 케이블 채널이 몰아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뭐 커피 프린스 몰아보기, 24 몰아보기, 무한도전 몰아보기. 네, 심지어 짱구는 못 말려도 몰아보기를 해가지고 이거 애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몰아보기 하나의 놀이가 됐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작을 한 짱구는 거죠. 몰아볼 필요가 하등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일단 틀어놓으면 애들은 조용하니까. 10분짜리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네, 스펀지밥 몰아보기 이런 거 해놓으면 애들 가만히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걔들은 몰아보기 아니어도 똑같은 거를 24시간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2013년도에 넷플릭스가 원래는 비디오 DVD 대여를 전문적으로 했는데 얘네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제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뭔가 드라마를 한꺼번에 보내? 라는 특성을 발견해 갖고 내놓은 작품이 하우스 오브 카드예요. 그러니까 자우카가 그렇죠. 예, 원래는 미국도 드라마가 일주일에 한 편 공개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TV에서. 네.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시즌 1에 11개인가 13개 에피소드를 동시 공개한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 공개도 몰아보기. 예, 이게 완전히 시청 판도를 시청 흐름의 판도를 바꿔 버렸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가입자랑 매출이 뭐 그 뒤로 넷플릭스가 막 5년 동안 3배 성장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30배나 3배였나 아무튼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 한 편에 여러 편을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골라서 보는 측면도 있고 시간을 무한정으로 내가 좀 들여서 보겠다라는 좀 주체적인 측면이 있어서 근데 그 작품에 또 완벽하게 몰입해 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또 러닝타임에 구애받지 않는 또 영화도 있고 관객도 있다.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저희 각자 얘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내가 봤던 러닝타임이 특이했던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 길면 긴 대로, 뭐 짧으면 짧은 대로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슬로우 웨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마이클 패스벤더 나오는. 예, 패스벤더 나오고 90분 뭐 안 되지 않나요? 1시간 20분 좀 넘나? 그래. 예, 되게 근데 그 짧더라고요. 당시 2015년이 한 2시간 넘어갈 때가 많을 맞아요. 그때 막 때였어서 네, 암살 이런 거 나오고 막 예. 근데 그 당시의 트렌드와 한 40분 짧아 버리니까 상당히 특이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시간 20분이면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도 아닌데 그냥 진짜 서부 영화잖아요, 또. 네. 그냥 극영화인데 1시간 20분밖에 안 하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 전개가 상당히 그냥 뭔가 별 얘기는 아닌데 뭔가 그냥 내 얘기가 깔끔하게 잘 끝나고 재밌어요. 그냥. 네, 작품이 되게 좋아요. 네. 빵 끝나. 그냥 뭔가 끝이야? 근데 끝이야.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뭔가 용두삼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짧지만 굉장히 구성이 알찬 영화. 네, 그 대신에 뭐 네. 이야기가 막 깊거나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죠. 그 대신에. 근데 또 등장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주는 또 집중력이 있을 것 같네요. 또. 네. 또 긴 영화는 또 뭐였나요? 약간 이제 표현하자면 약간 물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그릇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그다음에 보이우드. 네. 러닝타임 길잖아요. 이것도 길죠. 얼마 정도 되죠? 3시간 넘지 않나요? 이것도 한 165분인가 네, 하여튼 3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러닝타임이 긴 것도 긴 거지만 이게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긴 맞죠. 시간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도 어느 정도 좀 길어야 그 맛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소년의 성장기를 사실 30분짜리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15분으로 만들려고 해도 뭐 많은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럼요. 이거는 이제 그 한 10 몇 년, 한 20년인가? 그러니까 실제 시간의 흐름 그대로 성장하는 예,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기니까 네. 그걸 지켜보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짧았다면 시간이 지켜보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을 텐데 그냥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도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러닝타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를 처음 좀 알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감독이 워낙 또 시간에 관한 예민한 그렇죠. 감성이나 그렇죠. 시선이 그 있어서 팔로우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네. 지금 이분이 뮤지컬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순서에 맞춰서 찍느라고 그것도 한 몇 년 뒤에 공개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 크리스토퍼 놀란과 아예 반대로 가는 이 사람은 무조건 시간은 정속 주행이다. 무조건 정석 주행. 예. 무조건 앞으로만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놀란 아저씨는 여기다 붙였다가 저기다 붙였다가 여기 약간 시간을 모자이크형 느낌. 그렇죠. 나 머리 좋다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네요. 어쨌든 네. 저는 2개 뽑아왔습니다. 저는 저는 긴 영화보다도 단편 영화가 좀 더 잔상에 세게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CGV에서 아트하우스라는 그 하위 레이블을 운영을 하잖아요. 예술 영화 전문 상영관을 운영을 하는데 압구정, 뭐 신촌, 용산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트하우스에서 단편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쇼츠하우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극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단편들을 좀 일정 기간 상영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로 본 2편을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제 폴라로이드 작동법이라고 하는 6분짜리 단편 영화예요. 종관이 아저씨. 예, 김종관 감독의 단편 영화고요. 정유미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이제 내용은 별게 없고 이제 폴라로이드 사용법을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어떤 여자가 이제 학교 선배한테 폴라로이드 사용법을 물어보는 영화인데 그 남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정유미의 얼굴만 나오거든요. 근데 정유미 언제 만든 거예요? 그 2000년대 초반 영화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뭐 이런 때였는데 네네. 그게 되게 많이 패러디도 됐어요. 예, 심지어 맞아요. 하이킥에서 대놓고 따라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되게 신선할 것 같다. 네. 되게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을 약간 거고 유튜브 아마. 영상 같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정유미가 그 남자한테 반해서 뭔가 좀 수줍어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는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약간 그 뭐죠? 유튜브 드라마 그 뭐죠? 너덜트 같은 거? 아, 그런 쇼폼 드라마. 뭐 그런. 네.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호흡이 길어요. 그냥 아. 쭉 정유미 얼굴을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보고 나면 잔상이 싹 오래 남는 신기한 영화였고 또 10분 만에 상영관에 불이 다시 켜져서 그것도 참 희한한 경험이지 않았나. 이 작품으로 싶기도 김종관 감독이 아마 스타덤에 올랐고요. 그렇죠. 네. 제가 여담을 하자면 네. 김종관 감독에게 네. 워크숍을 배웠었거든요. 먹고 싶어 보지. 영상 워크숍에서 예. 졸업 작품 만들고 한 몇 주 동안 수업을 하고서 그러면서 그게 제가 제 모교에서 찍었거든요. 또 그래서 니네 모교에서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여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에게 네. 그런 어떤 정유미 같은 후배가 있었나요? 대학생을 하면서. 없었죠.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알고 물어봤어요. 저는 빌바오님 앞에서 없는 걸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뭐 몰래 만난 그런 건 없나요? 몰래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그건 몰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만나진 않았는데. 있어요. 아무튼, 그 네. CGV 천호에서 눈물 흘리는 거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안 봤는데 눈물을 네. 흘리는 뭐 그런 거. 네. 그 CGV 왕십리 밑에 그 콜드스톤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여자 이야기도 있고. 네. 날이 많이 추웠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추운 날 콜드스톤을 꾸지. 네, 그래서 콜드스톤, 너무 추워가지고 네, 울었던 추억이죠?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사라진 지금 없어졌잖아요. 철판 아이스크림. 네. 진짜 맛있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네. 아무튼 한때 그 철판 요리집이 되게 인기였는데 기억나세요? 철판 요리요? 네, 철판에다가 막 고기도 구워주고 막 네. 야채도 볶아주고 그 앞에서 그 철판 주변에 손님들이 앉는 거야. 그 앞에마다 맞아. 퍼포먼스를 보라고. 막 불도 내고 뭐 이렇게 막 볶음밥 나왔다가 스테이크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지금도 아마 몇 개 남아 뭐 있긴 할 일주일 거야.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그거 되게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은 리얼리티 플러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최근에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로 굉장히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단편이에요. 이것도 내용이 꽤 재밌는데 거의 서브스턴스랑 좀 많이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칩을 이식을 해서 12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사람의 외모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약간 이 세계물에 꽂혀 있는 분이군요, 이분.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외모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좀 하시는 그러니까. 분 같아. 예. 그래서 이 12시간 동안은 되게 멋있는 남자 여자로 살다가 12시간 동안은 또 현실로 돌아오고 대신에 그 12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돼. 빨리 또 못 끝내고. 예, 그렇죠. 왜냐면 12시간에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충전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법적으로 시술도 받아요. 24시간 이 칩이 운영되게.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남자인데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 꽂혔는데 이 수술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막 엄청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끝날까 하는 그런 25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그것도 나름 이런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서브스턴스를 만들었구나 이런 게 이해가 돼서 저는 서브스턴스 보고 봤거든요. 이게 올해 1월 달인가 상영을 했어가지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네, 한번 짧은 것만 준비하셨네요. 예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마 VOD로도 풀렸을 걸로 알고 있어서. 뚜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는 짧은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2007년도에 초속 5cm를 신카이 마코토. 그분은 짧게로 유명하죠 사실. 인천에서 이거 보려고 서울까지 왔어. 명동까지 왔어. 와. 그리고 돈을 뭐 그때 당시에 8,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초속 5cm잖아요 제목이. 저는 로봇 나오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왜죠? 그러니까 뭐 이게 마하 5m 막 이런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로봇가 안 나와. 약간 사이버 포뮬라처럼 약간 SF물일 줄 아셨구나. 속도에 도전하는 막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았죠. 근데 로봇가 안 나와. 로봇은 일절 안 나오죠. 그러고 있는데 영화가 1시간인가 끝나. 네.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와. 아무튼 지하철까지 하면은 가는 시간만 지금 뭐 왕복 3시간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랬 오고 가는 시간에 초속 5cm 4회독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또 긴 영화로 보면은 이제 그 쇼와라고 이것도 뭐 쇼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게 거의 한
9시간 영화인데 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약간 3시간짜리 수업에서 3번에 나눠서 보여줬어요. 와, 그 16주라는 아. 귀한 시간 동안 날로 3주를 그렇죠. 뭐 여기에? 그러면서 뭐 기말고사란다. 중간고사가 이거예요. 뭐 비극은 예술화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뭐 시험 문제였거든요.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이 봤던 작품이 거고. 뭔가 비극을 다룬 작품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쇼아가 그 뭐죠? 나치의 그 학살을 홀로코스트. 진짜 당한 사람이 어. 이제 거기를 돌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클로드 란츠만이랑 감독인데 아무튼 뭐 카메라로 나치를 찍어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장에서 봤던 제일 긴 거는 이제 베스트 오브 유스라고 이거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6시간짜리 영화 와. 봤었습니다. 네, 여기는 그게 인터미션이 있었나요 혹시? 제 기억에는 그냥 표를 2개로 나눠서 팔았던 것 같아요. 아예 네, 점심 자체 합병. 인터미션을 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티켓 한 개 값으로 6시간은 못 주지. 그렇죠. 그 어떤 경영의 입장에서 또 그게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전에 사탄 탱고도 여기서 3개로 나눠서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고령가 살인 사건 4시간. 이거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그분이 또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 아마 또 영화 길게 만들기로 또 유명하신 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또 긴 영화 위주로 준비를 하셨네요, 뚜님은. 네. 짧은 거는 그냥 요 정도. 근데 뚜님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 되게 넓은 거 알고 네. 있긴 했는데 어떤 독립 영화 사랑 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영화도 되게 많이 보시는 걸로. 네. 근데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피식 대학에 그 정광용 선생님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수능 감독 브이로그 해가지고 수능 날에 수능 시작 시간부터 해가지고 수능 끝날 때까지 그 라이브를 했죠, 그때. 라이브를 했어요. 네. 그 시험 수능- 감독관인 것처럼 해서 실제로 언어 영역 시간이면 이 정광용이 언어 영역 시험 칠판에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써놓고 시험 감독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요. 네. 9시간짜리. 왜요? 그거 유튜브에 한다고. 그걸 봐요. 또. 아니 그럼 거기서 뭐 해요? 그거 시험 감독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시간 라이브 챗으로 떠들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시험 그러면 뭐 이렇게 앉아 읽것이 있다가 뭐 국어 이렇게 썼다가 영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언어 100분 동안 뭐예요? 그거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 그냥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실제로. 거예요. 뭐 이게- 하는 거야 이게? 일어나서 잠깐 하고 그거를 다음 해에도 한 번 또 했어요.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말 안 하죠. 되게 그 피식 대학에 좀 시간 갖고 약간 컨텐츠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여담이긴 하지만 획기적인 예. 그 콘텐츠였어요. 그리고 그 배용길이라고 이용주 씨가 하는 캐릭터 중에서 그거 또 민방위를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실제 민방위 시간에 맞춰서 강연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재밌는 거 많아. 있고 최근에는 또 1시간 라이브인데 같은 노래만 1시간을 라이브를 하는 맞아. 거예요. 아티스트를 불러갖고 한 곡만 시키는 거야. 예. 아티스트 불러요? 예. 그래서 그 아예 그 뭐 이날치 밴드 불러가지고 뭐 1시간 동안 그 노래만. 범 내려온다. 그러니까 4분 텀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변화를 지켜보는 거죠. 그 그 밴드 분들이 지쳐가는 걸 막 보고 네. 그다음에 그 픽대한 멤버들도 1시간 동안 똑같은 노래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재밌어요. 재밌는 거. 그 시간을 되게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는 아마 그렇죠. 그 유튜브계 논란이죠 이 사람들. 예. 공학번 이즈백도 시간 여행 요소를 좀 차용한 부분도 시간 있고 여행 예. 게 있죠. 아무튼 그분들도 굉장히 독특한 영상 감성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뭐 비슷한 거 있었는데 뭐 그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막 1시간 동안 막 운전하고 그런 운전하는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운전하는 거. 근데 요새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말년 침착맨 씨도 파리 올림픽 때 이제 파리 올림픽 관련 뭐 행사 하느라 출장을 가셨는데 파리 드라이브 하면서 들을 만한 노래를 진짜 파리 드라이브 하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치. 올렸더라고요. 음악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라는 요소와 합쳐지면서 또 만들어지는 컨텐츠. 그러니까 영상이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같이 나눠보면 좋을 얘기가 네. 그 히치콕 이제 두 분이 같이 적어주신 얘기가 히치콕 얘기인데 네. 그 영화의 길이는 방광에 뭐 한계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걸 같이 써주셨는데
정말 영화에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광의 한계라는 얘기를 히치콕 감독님이 하셨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집중력의 총량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많이 얘기한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 생체 리듬상 어쩔 수 없다. 예, 2시간에 한 번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일어서야 된다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몸이 해봤을 순환을 때,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수많은 그 몸이 어떻게 보면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 기계가 움직이면서 나온 어떤 부산물들을 최소 2시간은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 그렇죠. 그리고 2시간이 좀 넘어가면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뭔가 그런 노폐물 이슈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게 딱 영화 시작했을 때만큼 이렇게 프레시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죠. 약간 점점. 지루함이 슬슬 느껴지긴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언제 도달할까를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몰입력이 조금 떨어지게 그러니까 되는 뇌에 이제 부하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넘어가면. 그런 측면도 있어서 확실히 이 방광의 한계라는 게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어떤 소비나 집중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 또 2시간에 맞춰지는 것 같고 또 작품이 아까 쪼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작품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절대적인 시간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인데 네. 작품이 뭘 말하고 싶은가.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딱 밝혀진 예는 아니지만 아마 뭐 편집 과정에서 막 러닝 타임 때문에 오히려 분량이 드러내져서 그 영화가 완성됐을 때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꼭 뭐 100분 안에 끝낸다고 해서 뭐 꼭 이게 영화가 자연스럽거나 재밌거나 뭐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색해지죠. 네. 몇 개 날려버리면. 사실 브루탈리스트를 2시간 안에 끊어라라고 했을 때 다른 맛이 나겠지. 예, 조금 그림이 아무래도 그 영화가 우리가 브루탈리스트를 봤을 때 느낌은 또 안 될 거고 네. 추구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파묘도 그렇고 서울의 봄도 그렇고 보면 2시간 넘거든요. 네.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뭐 류승환 영화도 항상 2시간 안짝이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러닝 타임을 물론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 영화가 재밌냐 없냐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는 것이 그냥 2시간짜리 이야기도 있고 대여섯 시간 풀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그치 꼭 2시간 만에 맞추다 보면은 날아가는 맥락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석이 좁아질 수 있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판도 계속 나오는 거고. 그것도 사실 감독판을 만드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들면 그쵸. 사실 이런 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감독판이 필요 없는 영화가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드니 빌레브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감독판이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필요한 하긴 것만 좀 딱. 웃기는 단어긴 해. 예. 감독이 만들었는데 감독판이 또 있다는 게. 그렇죠. 예. 뭐 스튜디오 입김이 워낙 센 현실이라 뭐 안 할 수는 그치, 없는데 그치. 그래도 한번 만들 때 최대한 이게 그래도 음. 창작자는 창작자대로 어필을 좀 하면서 이걸 감독판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가 뭐 어떤 시나리오를 계속 잘 다듬어서 예.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네네. 그렇죠? 네. 김지훈 감독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몇 분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계속 어떤 그 정중한 권유 안내문이 온대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라. 그럼 그럴 때 그대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작품이 잘 된 건 아니지만 라스트 스탠드라는 그 아놀드 네. 슈왈제네거 나온 액션 영화를 그렇죠. 할리우드 가서 만드셨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작품으로 정말 이거 실망을 처음 했습니다. 들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영화가 실망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좀 많이 아쉬운 작품이 됐는데 그래도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비전이 있다면 표출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러닝 타임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 보는 사람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도 좀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2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맞아. 어떤 사람한테는 2시간이 되게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의 여유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막 바쁜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가 한창 크고 있는 나이에 뭐 부모님들이랄지 그런 분들한테는 영화를 이제 2시간이라는 시간을 통으로 낼 수 없는 빠듯하죠. 환경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애가 어린 부모랄지 아니면은 직업적인 특성상 그 노동 시간이 긴 사람들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그 사람에게 허락된 절대적인 시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2시간이라는 그 집중력의 차이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것이 상당히 좀 함축적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빈틈이 많이 있는 건데 그 빈틈을 사실 그 사람의 상상력으로 채워야지 이야기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다 쉽게 퍼주는 영화도 있지만 안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어떤 이야기의 빈틈을 채워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은 많은 것을 배워야 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문학적인 은유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 그래야지 이제 짧게 학축될 것도 그 사람은 스스로 압축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고 할까, 어떤 뭐 배움의 기회라고 할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테는 2시간이 너무 짜릿하고 재밌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 너무 함축적인 영화는 고통이 될 수 있죠. 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시간. 그렇죠. 상대적 시간. 저희가 그 멜랑콜리아라고 라스 폰 트리에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한 네네. 2시간 넘나요? 아무튼 뭐 네네. 꽤 긴데 길죠. 처음 볼 때는 한 10시간짜리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2회차 할 때는 한번 보고 나서 그런지 거의 1시간 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영화가 더 재밌으니까 빨리 지나가는. 맞아요.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미술관에 갔는데 내가 도저히 모르는 작품들 막 있어. 그러면 너무 재미없고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설명 듣고 그러면은 되게 시간이 금방 가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죠. 지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논란 영화를 봤을 때 이건가 추측하면서 와 너무 재밌는데 네.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범죄도시를 보면서 너무 유치하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범죄도시의 1시간 반은 너무 지루한데 네. 논란의 3시간은 너무 짧아. 그럴 수 있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상대성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뭐 2시간 반 이 주는 개념보다도 네.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양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점도 러닝타임의 또 중요한 그렇죠. 요소인 것 같고 이게 또 좀 더 불편한 쪽으로 가자면 이게 사회가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어떤 영화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소양이 높고 또 이렇게 시간을 통으로 낼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영화를 좀 더 함축적이고 복잡한 영화를 선호할 수도 있죠.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요소도 좀 영화 내적인 어떤 시간에 영향을 네. 미친다. 반대로 막 시간도 없고 저임금 노동자인데 또 막 영화를 깊게 이해할 만한 어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짧고 영화가 좀 빨리빨리 그냥 좀 자극적인 장면 보여주고 총도 좀 쏘고 막 폭탄도 좀 터지고 누구 한 명 죽고 막 갑자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랑 갑자기 눈 맞아서 키스도 좀 하고 이런 영화를 그 사람은 또 선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또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닝 타임에는 또 계급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각자 이제 러닝타임과 내 소비를 어떻게 상관짓고 계신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로 치면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20분 정도면 딱 알맞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면 그래 깔끔하다. 그러니까 더 뭔가 늘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안도감도 드는 것 같고 오히려 러닝타임이 너무 짧으면은 오히려 저는 이걸 극장 가서 봐야 하나라는 생각은 섭섭하지 들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극장가에서 조금 흥행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룩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룩백. 네. 이 영화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1시간. 러닝 타임이 57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가박스 단독 개봉작 중에 가장 많이 관객이 들어서 메가박스에서는 엄청 상영을 해. 하루에 10타임, 11타임을 걸어. 근데 보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 그러니까 너무 예. 어차피 저는 차라리 뭐 특가나 이런 걸 해서 좀 가격도 러닝 타임 한 짧은 러닝 타임 맞춰서 형성이 됐으면 또 좀 보러 가볼까 했는데 상영 그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옛날에 그 4월 이야기는 50분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한 7,000원에 봤던 기억이 나요. 아. 다른 거 그렇게 8,000원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영화의 반값을 받아라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 한 70%만 받아줘도 그렇죠. 그래 그러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거는 뭐 굳이 영화관에서 체험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예 뭐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영화와 영화 사이의 브릿지 역할이라도 해줄 수 있어서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단일 영화가 뭐 한 6, 70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저는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분리되는 그 감각이 좋아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있고 예. 그게 좋아서 영화관을 가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분리되는 그 감각이 좋아서 보는 건데 1시간짜리면 너무 금방 현실로 돌아와 버려서 그게 예.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저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떡밥이 많이 없는 드라마인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늘 시즌제를 어떻게 보면 고정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떡밥은 많은데 후속 시즌 제작이 안 돼서 시즌 1으로 끝나는 드라마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있죠. 예,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흥행이 안 돼서 예. 떡밥 해서 못했는데 끝나는. 그래서 시즌 캔슬 돼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드라마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한들을 선택하게 되지 않나 싶고 이제 미드 중에서도 리미티드 시리즈라고 해서 더 이상 후속 시즌이 없다. 후속 시즌 제작이 안 되는 드라마다라고 알려주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룩백 말씀하셨는데 네. 룩백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봤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기대하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봤는데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한 뭐 단편 영화를 CGV에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안 가요. 단편 영화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 왜냐면 저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집중력은 그냥 테레비로 봐도 집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편에서 극장에서 큰 화면에서 봐야 될 그런 스펙타클은 못 느낄 것 같아서 단편 영화는 이제 극장에서 안 보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60분에서 150분까지 이제 좀 적정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폭이 좀 넓네요. 예. 60분부터 150분이면.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약간 안 보는 타입이고요. 거의 안 봅니다. 네. 드라마를 잘 안 보신다. 네. 왜냐면 저는 방금 얘기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미드에 너무 크게 대였어. 미드에서 제가 히어로즈를 봤거든요. 히어로즈. 20화까지 정말 꾸역꾸역 봤어요. 근데 빌런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끝나. 그래서 다음 시즌에 계속 너무 그러니까 드라마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이 많은데 네. 그만큼 내가 얻고 싶어하는 기대치가 높은데 20시간을 봤는데 배신하는 끝이 경우는 아니래. 많죠. 네. 20시간을 봤는데 끝이 아니래. 다시는 안 그러니까 보겠어. 4시간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잘 되면은 팬이 돼가지고 쭉 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 사실 뭐 시즌 1만 봐도 시즌 1도 다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드라마가 오히려 도박이 더 큰 것 같아서 만약에 다 봤는데 실망할 경우가 싫어서 드라마를 안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사실 그동안의 환경 자체가 시즌제를 고려할 수 없게 되어 왔어서 어찌됐든 끝을 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끝나니까 그것도 시청자들한테는 부담이 덜어져서 그쵸. 좀 선호하게 되지 결말을 않나. 정해놓고 제작을 하니까. 네. 근데 CG 드라마는 막 흥행이 되면 이야기를 바꾸고 뭐 결말을 바꾸고 이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작가진이 또 다음 시즌에 교체가 되면 또 이야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내가 알던 시즌이 아니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죠. 처음엔 미쳤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 뭐 네. 하우카도 마찬가지죠. 주인공 바뀌고 하려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제를 하게 되면 변수들이 생기니까. 맞아. 퀄리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여기서 좀 더 여담을 하면 한드는 오히려 OTT 환경에 와서 더 밀도가 좀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질질 안 끌고 분량이 퀄리티가 적어지고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빌바오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아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특성이 이제 실화 영화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시대극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 대부분 2시간 넘더라고요. 대부분 생각해 보면 뭐 머니볼 뭐 이런 거 뭐 그린북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캡틴 필립스 뭐 이런 거 대부분 한 2시간 넘어가는 쪽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막 40분 이것도 좀 짧다. 아까운데 뭐 이런 좀 생각을 아깝다.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이 너무 길면 또 그래갖고 그 시리즈가 뭐 몇 편으로 나눠지느냐는 잘 모르겠고 그냥 다 합쳐서 어차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플레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이게 에피소드가 몇 개인 거보다 어차피 몰아보게 되니까 드라마가. 그랬을 때는 한 6시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해상센터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중증 외상센터가 8편인데 네. 40분짜리여가지고 다 4, 합쳐놓으면 한 32.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고. 그렇죠. 6시간 몇 분인가 어, 그랬을 거야 아마. 네, 러닝 그 타임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제가 그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있는데 그게 24부작인가? 70분짜리 24부작인가 그래요. 시간도 긴데 24부작이야. 근데 좋은 드라마인 건 내가 알겠어. 보다 보면 알겠는데 지금 13화에서 못 넘어가거든. 아직도 10개나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못 켜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잘 보는데 다음 화를 켜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10개나 나왔다는 거 부담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본방사수 안 맞아요. 하면 드라마를 못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 길들여진 거죠.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에 대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뭐 옛날 드라마도 사실 뭐 24부작도 많고 많았잖아요. 많았죠. 50부작 뭐 이런 있고 거. 막 아무 불만 없이 봤을 텐데 태조왕만 요즘은 좀 100부작 그렇긴 뭐 하더라. 어쨌든 미스터 선샤인은 좋은 작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만약에 미스터 선샤인을 만든다면 한 시즌 한 2개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시즌 2017년인가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TV 편성을 계획하고 만든 그렇죠. 드라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 레거시 드라마죠. 드라마에서 마지막 거의 불꽃 같은 지금 이제 대세가 시즌제로 넘어왔지만 하여튼 그런 작품인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래도 끈덕지게 보는 이유는 또 사극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쵸. 길어도 좀 그래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소재에다가 잘 만들면 좀 길어도 그래도 결국은 보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긴 거를 보게 되는 경우는 결국 이제 선호도에 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쵸. 그런 거군요.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명작 같은 경우는 12부인가 그런데 또 1시간 거의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 OTT에서 볼 데가 없어서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안 본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볼 거야 아마. 좋아하는 그런 선호의 장르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OTT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드라마를 반복해서 좀 장소에 상관없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보다도 기존의 컨텐츠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웨이브에서도 항상 뭐 신작이 탑 10에 오르는 게 아니라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이런 게 계속 이제 시청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거 보면 정도전 몰아보기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러닝타임과 뭐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빌바오님부터 저는 이게 소감을 얘기해 브루탈리스트랑 연결이 되는 어떤 기획이라서 물론 그런 기획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만큼 뭔가 딱 붙는 게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녹음한 지 3시간이 좀 덜 됐는데 계속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테마로 해서 신선한 경험이지 않나. 네네. 뚜님은 어떠셨습니까? 되게 이런 게 큐레이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뭐랄까 큐레이션만 계속 하다 끝나는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 함께 만드는 큐레이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좋네요. 그런데 다음 달은 쉽니다. 네, 다음 달은 쉬고요. 다음 달 쉬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디 뭐 하여튼 뭐. 네, 하지만 6번째 에피소드는 Will Return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오늘 좀 같이 아마 큐레이븐 에피소드 중에서 좀 같이 얘기해볼 만한 아이템이지 않았나. 그래서 좋았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근데 코너 구성이 좋았어요. 기획대로 된 것 같아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또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서 호스트로서 좀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큐레이븐 4월에 돌아올 텐데 네. 3월에 이분이 못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알래요, 띠님? 3월.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만들까요? 뭐 큐레이븐 번외편에서? 번외의 변회로? 네. 띠오레이븐 뭐 이런 거. 띠오리비아. 띠오리비아. 띠오리비아가 띠오리비아를 이제 가동시키는 아유. 플랜 B로 네. 할 때가 됐나요? 아무튼 아무튼. 큐레이븐은 반드시 돌아올 거고요. 네. 네. 그거 아니- 그냥 마블 마지막 장면 아닌가요? 캡틴 아메리카는 영화만 반드시 하셔도 돌아온다. 되고. 어쨌든 네. 끝나고 얘기해 보시죠. 네,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큐레이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lack Box Music.